안녕하십니까. 시서와 정법을 바탕으로 인문학 방송을 하고 있는 해원 컨설팅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57번째 주역인데요. 주역은 57번째 개를 보니까 위에는 오선풍인데요. 아래도 오선풍이네요. 오선풍이다. 소는 이런 뜻인데 겸손한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풍이 두 개니까 우리 중이란 말인데 중첩돼 있다. 그래서 중풍 이걸 손깨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풍 손깨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소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행국입니다. 통상 바람은 보면 이 방 안에서 보면 바깥에서 이 바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괴의 순서를 따질 때, 괴의 수를 따졌을 때, 지난번에 이제 여행객자 인생에 이제 막 떠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떠돌아다니면 언젠가는 집에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들어올까요? 그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겸손하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중풍손괴를 우리가 이제 엮기 다음에 요 손괴를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 주역은. 그렇죠? 다 논리가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위에도 풍, 밑에도 풍이니까 겸손하고 또 겸손하라. 그러네. 근데 겸손하고 겸손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나 너무 지나친 겸손은 또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또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제 요 계상을 보고 계사 부분 설명은 주에 문항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 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작은 행위다. 지난번에도 작은 행위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뭐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뭐 좀 두 가지 뜻도 가능하겠죠. 저는 항상 원형이정을 뭐 범죄는 가을 겨울에 한다고 얘기를 할 때 어릴 때부터 겸손을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다만 요 겸손을 빠졌을 때 역시 요 각각 다 겸손을 하는데 요 음이 특히 음을 형상을 건다 보면 이거잖아요. 우리 계상을 보면 이렇게 보면 있는데 요 음이 요거 내회계고 외회계인데 요 음이 강 밑에서 아래에서 뭔가 모르게 마지못해서 겸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겸손 때 자기 의지대로 겸손하는 게 아니라 힘에 밀려서 겸손할 수밖에 없으니까 행동하기지만 겸손해서 행동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적다, 그런 얘기는 하네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이롭다 나아갈 바가 있으니 유유왕이다 하는 애예요. 유유왕. 주역에서는 유유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이룰 수밖에 없겠죠. 어떤 강하게 나아가는 것보다 이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견 대인을 겸손하게 하되 큰 대인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게 상대를 하지만 때론 내가 겸손한 것 같고는 안 그렇고 또 다른 것도 갖춰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훌륭한 멘토를 만나서 진정으로 내 성품을 잘 닦고 무식이 전부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겸손한다고 해서 너무 아부를 떨면 그런 게 아니고 나의 본성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성격을 지킬 수 있도록, 또 내 지혜를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공손하게 하되 이견 대인을 나의
멘토를 만나라. 그래야 진정한 겸손이 이루어지고 진정하게 내가 얻을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효사 부분을 살펴보고 또 마지막 이와 같이 5선풍이 5보니까 5를 두 가지 뽑았을 때 또 뭐 동전의 앞면 여기는 이제 뒷면 앞 거다 뒷면 앞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중풍 손괴인데 이런 개가 나왔을 때 어떻게 점이 저지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7번째 중풍 손괴 효사 부분을 살펴보면 효는 이렇게 생겼고요. 각 효마다 해석은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초육을 볼까요? 음이 왔네요. 진태, 나하고 물러남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무인 지정이라고 하네요. 이 음이 양자리에 왔기 때문에 양은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있는데 이 음이 움직이려다 보니까 구이, 부삼이 다 양이잖아요. 지금 움직일 수 없죠. 딱 막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왕과 물러남이 무인의 뜻과 같아요. 무인은 어떤 뜻이냐면 뜻이 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러나든지 어떻게 하든지 무인의 뜻과 같이 해야지. 그래 어리벙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손재 상하. 상자는 평상상자네요. 손이 겸손한 걸 어떻게 했냐면 평상 아래에 있다라고 하네요. 위 엄마 이 말은 뜻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가 예 구이인데 구이가 여기에 평상 아래 요 아래에 써 있다라네요. 그래서 서라 뭐로 썼냐면 사무 분약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는 점을 친다는 뜻이거든요. 무는 무념 무자거든 무당한다거든요. 근데 사는 일반적으로 양을 뜻하고 무는 음을 뜻하는데 이와 같이 겸손을 하면서도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의지를 분자거든요. 의지를 분자인데 겸손을 하면서도 뭐를 했냐면 이 어지럽 분자냐면은 무녀가 춤을 추면 막 어지럽잖아요. 그렇게 약을 몸에 한다면 그런 뜻이니까 점을 치고 문열을 쓴다고는 한다는 것은 옛날 시대는 다 뭐 점도 치고 문열을 다 무당 버렸으니까 뭔가 해보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렇죠?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래야 길하고 어물이 없다 그런 뜻으로 풀이되고 그다음 구삼은 빈손인 요 구삼이네요, 그렇죠? 구삼이 어디까지 내려왔냐면 밑에까지 내려와서 겸손한 짓을 하니까 너무 빈번하게 겸손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외교를 보니까 육사 음이 왔네요, 그렇죠? 음은 여기가 사효, 오호, 육효니까 여기는 음의 자리에 음이 왔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자리가 바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해왔으니까 후회는 없네요. 그렇죠? 후회는 없고 또 후회 없이 왕을 잘 볼펼 바로 옆에 구호 왕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잘 볼필을 하는데 어떻게 하니까 바로 전쟁터에 나가서 전획 상품을 얻었네요. 상품을 얻어서 왕한테 바쳤다는 건데 그러니까 후회할 일은 없겠죠. 좋은 일이 있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진짜 사냥에 나가면 일품은 머리를 사서 머리를 화살로 쏘서 잡은 고기를 일품이라 한대요. 요거는 그건 신한테 바뀌고 그 다음 이제 다리를 써서 잡은 고기는 이제 밑에 부하 직원들한테 백성들한테 주고 배를 써서 배를 맞춰서 안 그러면 상품이라는데 요거는 군주한테 막 바쳤대요. 그러니까 사냥에 나가서 상품을 얻었으니까 옆에 군주가 있으니 군주한테 바칠 수밖에 없겠죠. 그만큼 공손하게 잘 일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구호 정길 끝내 길하다 회망 후회할 일이 없다 무불이 그러니까 불리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얻을 것이 없더라도 무초 마침내 유종 마침내 얻은 바가 있다. 왜냐하면 여기는 양자리에 양이 왔고 또 중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군주가 겸손하게 이런 것은 다 겸손하게 하는 행동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군주가 겸손하게 부하 직원들을 잘 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무불이 그렇게 하면 다 불리한 게 없겠죠. 그리고 처음에는 신하들이 왕을 이렇게 못 믿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끝내 왕이 이렇게 겸손하게 하니까 뭔가 신하들도 얻는 바 있겠죠. 그렇죠? 성경삼일, 후경삼일 길하다. 그래서 왕은 성경삼일이라 뭐냐면 이런 뜻입니다. 경을 중심으로 갑, 얼, 병정, 무기, 경신인 게 경을 중심으로 삼일이면 정이잖아요. 그렇죠? 정은 바르게 한다는 의미고 그다음 경다음에 삼일은 경신, 무기, 임계잖아요. 임계는 뭔가 모르게 고친다, 헤아려서 잘한다. 그러니까 바르게 헤아려서 잘한다. 그러니까 길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왕은 나름대로 잘 고민해서 공손하게 하면서도 제 역할을 다 한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가 있네요. 그러니까 공손하게만 하지 말고 뭔가 모르게 왕다운 무슨 일을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처리하고 있다. 그렇게 하면 길하다라고 하네요. 고담 상부 똑같네 여기 적었죠. 손이 상 아래에 있다. 손이 상 아래에 있다. 바로 이겁니다. 요게 왜 회옥계에 보면 여기 요 밑에 와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겸손한 그거죠. 요거 부삼처럼 너무 겸손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겸손한다는 뜻은 이런 뜻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뭐 바로 민간 밑에서 또 권력자 밑에서 아부를 많이 뜨는 거죠. 그렇죠? 아부를 떠서 시키면서 돈과 여러 가지 힘을 바쳐서 뭔가 쟁취를 했죠. 그렇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탄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로 재물도 있고 도끼 붙자니까 도끼 또는 권력이라는 의미도 있으니까 돈과 권력을 다 잃게 되네요. 정흉. 그러니까 마침내 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 효를 보면 적정한 겸손을 해야지 지나친 이 겸손은 안 좋다라고 나오네요. 빈번한 겸손이라든지 또 손재상하 너무 공손하다 보면 어떤 것은 쉽게 말해서 너무 아부를 너무 많이 뜨면 어렵다 그런 뜻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자, 효사 부분을 잘 살펴보셨나요? 잘 이해가 됐습니까? 효를 진짜 그 효만 갖고는 보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이와 같이 조금 전에 설명한 괴사 부분을 잘 바탕으로 효를 읽고 이해를 하면 쉽게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현대적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도 이제 56번째 기 입장에서도 겸손하게 어떤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세상이 그렇잖아요.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런 걸 한번 동아집에 읽은 것 같은데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해와 요 바람이 있었거든요. 바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누가 힘이 센지 싸움을 한번 해보자 얘기거든요. 그 힘을 한번 겨뤄보자.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거든요. 나그네가 옷을 입고 있는데 시합한 거죠. 요 나그네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먼저 바람이 생을 부니까 사람이 바람 불면 너무 옷을 탁 옮겨지지 옷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100번을 해도 안 되니까 해가 이제 드디어 나섰죠. 해는 이제 따끈한 입김으로 싹 부니까 갑자기 요 나그네가 더우니까 옷을 하나 벗겠죠. 그렇죠?
다시 또 부니까 뭐 결국은 이제 옷을 다 바꿨다 해서 얘가 얘기를 하는데 이 바람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도 아주 뭐 센 바람도 있잖아요. 태풍 같은 바람도 있고 또 뭐 해일을 일으키는 바람도 있고 어느 또 봄바람이 살랑살랑하는 아재랭이 같은 봄바람. 모든 변화는 진정한 변화는 이 시랍으로 와야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 여름에 이전에 봄에 보면 그 추운 겨울에도 좀 춘삼월 되면 저 멀리 아스팔트 위에 조금 아재랭이 싹 올라오잖아요. 땅 밑에 있는 열기가 쑥 오게 그러면 모든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힘 핀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야들야들하는 이런 봄바람이 사람을 변화가 일으킨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너무 세게 무르게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나아가라고 또 효사 부른 설명도 있고 또 너무 또 겸손이 가공비례라고 말하는데 너무 지나치면 비례 얘가 아니라고 하다시피 얘가 아니라고 하듯이 오히려 더 망칠 수가 있다 하잖아요. 권력에 너무 아붙으면 순간적으로 뭔가 얻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는 그 돈 있고 권력 있고 사람 있고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세상에 겸손이 어떤 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자꾸 제가 겸손한다라고 뭐라 하는데 겸손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각과 을의 입장에서 갑이 을한테 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뭐 겸손 어떻게 하는가? 을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존중. 이렇게 을의 입장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요.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 을의 입장을 존중해주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종업원의 실력을 믿어주고 인정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맡겨두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그래야 뭔가 아까 이 구사효를 네 번째 육사효를 설명을 할 때 그래 설명했잖아요. 뭐라 할까요? 전획 그러니까 사냥에 나가서 획득을 했는데 상품을 얻어서 바쳤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사장이 종업원한테 그만큼 인정해 준다 그러면 종업원 더 열심히 일하겠죠. 사장이 나를 인정해 주는데 얼마나 신이 날까요. 그렇죠? 바로 그만큼 겸손하면 뭔가 대가가 있다. 바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이렇게 점을 쳤을 때 어떤 입장이에요? 요 점은 쳤을 때 계약하러 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입장을 잘 듣고 상대방이 내가 갑이라면 을의 입장을 잘 듣고 을이라면 갑의 의견을 잘 듣고 일단 들어주면 상대방 뭔가 모르게 베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러 갔다 그러면 좀 이와 같이 겸손하게 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요 깨는 나쁜 깨는 아니고 좋은 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데이트하러 갈 때도 항상 상대방을 인정을 존중해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자 화장을 안 하고 나왔다. 남자가 좀 머리가 이리 부스부스 해야 나왔다. 그러면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상대방 입장을 존중해주면 그날이 편안한데 태도 니 왜 그러노? 니 얼굴 와 그러노? 그렇게 우락부락하면 더 좋은 일이 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행을 간다면 그 지역 사람한테 여행을 가면 항상 그 지역이 좋아서 가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좋아서 가기 때문에 어떻게 그 지역에 내가 갔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그 문화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꼴이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이 내 눈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가보니까 눈이 하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눈에 들인 사람이 정상일까요? 하는 사람이 정상일까요? 그쪽에는 그 하나 있는 사람이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비록 나의 생각과 어떤 것들이 과거의 경험치가 요 현재와 맞지 않다 하더라도 그 지방에는 나름대로 뭔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면 그만큼 내한테 복이 오는 거지. 그렇지 않냐면 얻을 먹을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7번째 중풍손괴는 겸손을 하긴 하되 너무 과공비례는 안 하면 뭔가 모르게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석되어지고, 끝으로 제가 말했는 소형이라 했잖아요. 소형. 겸손해서 모든 것은 얻을 수는 있는 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요? 한 장 깔고 간다 그럴까요? 쉽게 뭔가 한 박자 깔고 가는 의미가 있지 크게 얻을 건 없다. 크게 얻으려면 어떻게 큰 이견을 만나서 나의 내실을 다지면 좋다라고 해요. 이견대인이라고 했잖아요. 이견대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의 내실을 다져가면서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57번째 중근성계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